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맡고 있던 검사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 사건 핵심 검사 지방행 재판까지 좌초. 지난 27일 법무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중에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유무죄를 직접 다룰 수사팀이 뿔뿔이 지방으로 배치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었던 김성훈 서울북부지검 형사 1부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 파견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울산 사건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울산 사건 재판의 중추 역할을 할 김 부장을 이런 식으로 검찰 밖으로 빼버린 것은 사실상의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일각의 비판도 오늘 한 조간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울산 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온 김태훈 부장, 김창수 부부장은 대구로, 오종열 부부장은 광주로, 검찰은 청와대를 겨냥했던 울산 사건의 남은 수사와 재판을 모두 뭉개려는 인사다라고 반발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태곤 시장이 조금 전에 오비일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정진웅 감찰 담당 검사의 사표나 조금 전 울산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맡고 있었던 검사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흩어진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비일학이겠지요. 꼭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근데 좀 전에 저희가 그래픽에서 봤던 것처럼 검찰 관계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좀 이상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오비일학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수사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해서 끝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재판 대충 넘어가게 니네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울산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울산시장부터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 수석, 비서관 아주 소위 막강한 사람들이 다 13명이나 기소가 돼서 검찰로서는 그 사람들을 수사했던 소위 말하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재판부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전혀 방어할 수 없게 서류만 본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 혹은 공판 검사들이 그런 거를 방어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참 영향력이 많은 분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같이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인들이 방어하고 있는데 전혀 검찰로서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꼭 처음이 아니고 지난 1월 달에도 관련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인사를 하면서 이건 수사팀을 거의 해체하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검찰직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2차 지금 봤던 것처럼 여러 중요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히나 그게 현재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담당 검사들을 이렇게 지방으로 보내거나 혹은 울산 선거 같은 경우는 담당했던 부장검사를 권익위에 파견을 내버려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오비일학이라고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하지 말아라는 인사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인사를 두고 특히 김성훈 형사 1부장을 국민권익위원회로 파견한 것을 놓고 오늘 한 조간신문이 울산 사건 핵심 검사의 재판도 참여 못하게 한 인사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인사야말로 인사 때마다 말이 많았습니다. 뒷말이 무성했을 정도로 검찰 인사에는 원칙이 없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개혁위원회나 인사독립위원회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로 원칙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같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인데 검사 인사는 1, 2년마다 심지어는 6개월, 1년마다 경향교류의 원칙이라고 해서 서울권에 계셨으면 지방으로 가셔야 되고요. 순환보직으로 도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일환의 원칙으로 보낸 것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과잉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번엔 그래도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는 이런 형사부장, 뭐 어디 특수통, 중앙지검, 법무부, 뭐 대검 이런 데가 이제 주요 승진 코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형사부, 공판부를 승진 코스, 엘리트 코스로 하겠다. 그분들도 우선적으로 어떤 승진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진웅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도 예.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일부 징계 대상인 분을 승진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기존에 서울로 올라오면 이게 승진이고 지방으로 가면 자천이다. 이 인식 자체를 깨트려야 되는 게 지금의 검찰의 원칙이라서 무조건 지방으로 발령됐다라고 해서 자천이다. 그럼 예를 들면 통영이나 울산으로 갔다고 해서 자천이면 울산과 통영에 있는 사건들은 중요하지 않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언론에서도 무조건 수도권에 있던 검찰이 지방으로 갔다라고 자천성 인사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지방에도 중요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뒷말은 무성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사표를 쓰신 검사님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사단이 승진했을 때는 더 많이 사표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큰 틀에서 보면 검찰 인사는 도대체 권력자의 유일한 재량권과 인사권에 우리가 휘둘릴 것이냐.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이야기할 것이지 누구 한 명이 뭐 어디로 갔다, 누구 한 명이 어디로 갔다라고 만연히 인사가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근데 패널 분들의 윤태호 시장님.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갔다가 좌천이라고 보는 풍토를 바꿔야 돼. 제가 동의하는데 그럼 왜 추미애 장관하고 이성윤 지검장하고 가까운 분들은 지방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다 대검으로 모이고 중앙지검으로 모이느냐. 지금 그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올해 재판을 끌었지 않습니까? 유무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재판에서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그 불이익을 줬느냐 인사에서. 그러면서 거기 공판에서 나오는 엄청난 많은 증거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평정을 평검사들한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불이익을 준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일련의 인사들도 나중에 혹시 그런 과정을 또 겪게 될까봐 이게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정당한 인사냐, 한번 또 시비가 붙을까봐 그런 게 안 붙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에요. 예, 이 울산 사건 핵심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인 황운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잘못 설정된 검찰의 역할 보충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은 하루빨리 사직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이번에는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통영으로 발령이 나서 역시 뒷말이 났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참여 및 조국 정경심 재판의 공소유지 담당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부장 검사가 통영지청 형사 1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 검사는 이거 대놓고 고생 좀 하라는 의미다. B 검사는 소속청의 다른 사건도 처리하면서 서울까지 오가려면 주일의 재판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일각의 반응도 중앙일보에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오늘 한 조간신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의 정책을 비판했던 검사들이 모두 다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자, 지난 12일 추 장관이 추진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조잡스러운 보고서다. 검사들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라는 비판글을 올렸던 정유미 검사가 부천지청의 인권감독관. 신라된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번 지휘가 부적절하다, 부당하다. 이 프로스에 글을 올린 김수현 검사는 제주지검의 인권감독관. 그리고 한 막내 검사가 추 장관의 비판글에 동조 댓글을 달았던 박재혁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은 서울서부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물론 인권감독관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비수사직이잖아요. 추 장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분들이 또 다 공교롭게 비수사직으로 몇 명이 좀 갔어요. 글쎄요, 지금 조금 전에 손장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권감독관이 중요한 거고. 중요하죠.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지역에서 중요한 사건이 많은 거죠. 그런 그럼요. 점에서 어디에 뭘 맡았으니까 꼭 좌천이고, 그것이 징계성 인사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건 뭐 틀림없어 예. 보입니다. 다만 이런 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수사했던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이제 검사도 또 지방으로 갔는데 과연 그러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제 검사들이 늘 얘기했던 게 늘 지금까지는 수사에서 기소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공판 과정에서 공판 중심주의라고 늘 얘기하듯이 공판 과정에서 얼마나 공소 유지를 잘 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이제 검사의 역할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수사를 굉장히 장기간 해왔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소를 했고 하고 나서 그걸 담당했던 검사를 재판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의 앞으로 역할에서, 그러니까 수사를 만약에 상당 부분 경찰에 넘긴다면 검사가 앞으로 이제 기소하고 공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것을 오히려 부정하는 인사가 아닌가 싶어서, 과연 지금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얼마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수고 그렇지 않아도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얼마나 원칙을 갖고 좀 인사했느냐, 이 문제는 분명히 쟁점이 될 것이고, 글쎄 이게 앞으로도 이제 좀 있으면 또 국정감사가 있고 그러면 이제 법무국정감사에서 상당히 야당 의원들이 많이 제기할 테고 논란이 될 텐데, 거기서 전 추미애 장관이 어떤 해명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케이스마다의 사정은 다 있겠으나 그것을 어떻게 그 원칙을 설명해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